이번 시간은 어나더 스토리 속 플레이어블 캐릭터의 성능과 티어를 해설해보겠습니다. 세일러 전사에 따라 각기 능력치와 역할이 다르므로 이의 성능을 자세히 살펴보며 평가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레벨업 시 스탯 상승량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캐릭터의 패러미터가 플레이에 따라 미묘하게 다를 수 있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플레이어블 캐릭터에겐 각각 HP, EP, 공격, 방어, 민첩, 그리고 회피라는 6가지 패러미터가 존재하며 멤버별 평균 능력치에 전용 액세서리를 안 낀 것과 낀 상태로 나눈 다음 상대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티어는 세일러 넵튠입니다. 초반엔 능력치가 밸런스하지만 레벨업할수록 방어와 회피는 잘 상승하는 반면 공격이랑 민첩은 그다지 안 오르죠. 보통 이런 캐릭터는 서포터로서 설계되지만 넵튠은 필살기는 물론이고 링크기에도 버프나 디버프 효과가 안 달려있어서 본편과는 다르게 유틸성이 전무합니다. 대신 우라누스와의 2인 링크기 거기에 플루토까지 합세한 3인 링크기는 강력한 편에 속하므로 시너지 딜러로서 기용해볼 여지가 있겠으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비록 방어무 시에 후열 디메리트를 안 받는다지만 넵튠은 공격 스탯이 낮아서 직접 쓸 땐 데미지가 반토막 나는 건 예산일이고 플루토는 후술할 이유로 EP를 무조건 아껴야 하는지라 우라누스나 넵튠이 그 전에 사용해버린다면 플루토의 EP도 함께 소모되므로 트롤링이나 다름없죠. 그러므로 낮은 민첩을 역이용하여 이미 줄어든 HP와 EP를 넵튠이 아이템을 통해 복구하면서 호환을 없애거나 필살기의 회전율을 높여줄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전용 액세서리 중 하나는 찾기 매우 어려워서 육성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사족으로 공략본에 따르면 회피가 높은 것 치곤 수면 상태에 약하다고는 하지만 다행히도 해당 상태 이상은 일시적으로 행동을 못하게 되는 것뿐이라 크게 위협적이진 않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장부터 보스들의 방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라 필살기 중 하나인 서브마린 리플렉션의 방어력 감소라도 달려있었다면 서포터로서 다루기 훨씬 좋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8티어는 세일러 치비문입니다. 민첩을 제외한 모든 능력치가 평균 이하인데다 핑크슈가 하트어택의 위력도 처참해서 본편처럼 예능캐 포지션일 것 같지만 의외로 쓸만하죠. 왜냐하면 문, 머큐리, 비너스, 그리고 세턴과의 2, 3인 링크기를 통해 HP는 물론이고 전투불능 상태까지 회복 가능하므로 힐러로서 활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 민첩이 매우 높아서 행동 속도가 빨라 보스전에선 다른 전사들이 딜을 넣기 전에 공격력 강화 아이템을 쓰는 식으로 서포터로서도 기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처럼 아이템란에 있는 문칼리스트를 사용함으로써 슈퍼 세일러 치비문으로 파워업하며 이때 해금되는 필살기와 슈퍼 세일러 문이랑 함께 쓰는 2인 링크기의 개수가 높아 전체적으로 문의 열화버전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론 잘 쓰이진 않는 게 2단 변신을 해도 패러미터가 상승하는 건 아니라서 다른 딜러나 올라운더형 전사들과 비교하면 화력이 다소 모자란 것은 물론이고 HP, 방어, 회피가 전부 굉장히 허약한지라 포메이션 중 전열이나 중앙에 놓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죠. 더구나 파워업하면 슈퍼문과의 링크기를 제외하곤 죄다 사용 불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범용성이 없어지는 것도 또 다른 단점이죠. 그러므로 치비문은 원래 폼을 유지하며 아이템이랑 링크기를 전문으로 하는 서포터나 힐러로서 주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용 액세서리의 입수 시기가 상당히 늦고 그중 하나는 찾기 엄청 힘들죠. 7티어는 세일러 비너스입니다. 밸런스형 올라운더인 본편과는 다르게 인게임에선 유리대포 죽창 딜러로 설계되었죠. 다른 딜러들은 공격과 함께 HP가 빵빵한 것에 비해 비너스는 이들과는 달리 체력 대신 회피 스탯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딜러진들은 대체로 방어력이 약해서 HP까지 모자란 비너스는 적의 공격 한두 방에 쉽게 뻗어버리는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너스는 크레센트 빔 샤워를 제외하면 모든 공격이 단일 대상인데다 방금 언급한 필살기 역시 개수가 낮아 위력이 조금 뒤처지므로 웬만큼 레벨업을 시키지 않으면 잡목전에서는 활약하기 힘들죠. 특히 혼자 다니는 전용 에피소드에선 상술한 이유가 맞물려 조금이라도 난도 높은 던전에서 잡몹이 2마리 이상 나올 경우 체력 관리를 안 하면 레벨로 가다 하다가 죽어버리는 일마저 심심찮습니다. 그 대신 단일 기술의 위력이 뛰어나며 공격 스탯 또한 우라누스나 마스를 살짝 넘어서는 수준이라 보스전에서 빛을 발할 수 있죠. 더구나 문이랑은 2인 링크기를 통해 팀 전원의 공격력을 상승시켜주며 더 나아가 치비문도 끼어서 3인 링크기를 발동시키면 아군 전체의 HP가 완전 회복되므로 다른 딜러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유틸성을 자랑합니다. 덤으로 상기하였듯이 회피는 매우 높아 상태 이상의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6티어는 세일러 우라누스입니다. 본편과는 달리 주피터, 비너스, 마스에게 공격 패러미터가 추월당하면서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죠. 거기다 치비문 다음으로 민첩이 높아 행동 속도가 빠르긴 하나 보스전에서는 대부분 적이 먼저 공격하는지라 메리트가 크진 않죠. 그런데도 우라누스는 필살기의 EP 연비가 좋은 점에서 많이 선호됩니다.
EP를 3 소모하는 월드쉐이킹은 후술할 버닝만다라나 주피터 코코넛 사이클론보다 위력이 약간 낮지만 잡몹을 충분히 쓸어버릴 수 있으며 EP 소비를 4밖에 안 하는 스페이스 소드 블래스터 역시 비너스 윙크체인 소드하고 데미지 차이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더구나 데미지엔 상한치가 있어서 레벨을 50 전후까지 올리고 액세서리 세팅과 진영 배치만 잘한다면 상술한 셋을 금방 따라잡는 게 가능할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나지만 저레벨에선 고점도 그만큼 낮죠. 또한 우라누스는 방어와 회피가 낮은 건 물론이고 공략본에 따르면 매료에 취약하다 하는데 이 상태에선 무조건 아군만 때리게 되므로 이를 특히 신경 써야 하죠. 대처 방법으로는 문과 머큐리의 2인기를 우라누스에게 쓰거나 사장에서 상태 이상 방어용 액세서리인 무지개 리본을 입수하자마자 장착시키는 겁니다. 더불어 퓨어 딜러라 아이템 없인 서포팅이나 힐링이 어렵지만 공격이 약한 전사들이랑 연계하여 이들의 데미지 딜링에 이바지하기도 합니다. 5티어는 세일러 마스입니다. HP와 공격이 높지만 그 외 다른 능력치가 밸런스하게 낮죠. 그나마 주피터 다음으로 딜러 중에선 체력이 가장 높아 적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의 장점이라 하면 버닝만다라와 마스 스네이크 파이어의 위력이 상당히 세고 그 중에서도 후자는 내외전사를 통틀어서 개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에 잡목전과 보스전 가릴 거 없이 데려갈 수 있어서 뛰어난 편의성을 보여주죠. 하지만 저 두 필살기의 문제는 연비가 나쁜 편에 속해 EP를 6이나 소모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공격기인 파이어 소울이랑 파이어 소울 버드를 사용하자니 앞선 두 기술과 비교하여 EP 소모는 적지만 낮은 화력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지므로 서포터를 통해서 EP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게다가 회피도 상당히 낮아서 상태 이상 공격에 주의해야 하죠. 더불어 악령 퇴산을 이용한 군중 제어나 상태 이상 회복도 가능했던 본편과는 달리 이 게임에선 우라누스처럼 퓨어 딜러로 설계되어 있어 필살기랑 링크기만으론 서포팅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유용한 공격용 링크기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특히 통상 버전의 주인공을 미약하게나마 딜러로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4티어는 세일러문입니다. 방어가 높지만 공격이 생각보다 낮아서 원상태론 본편과는 다르게 무쌍을 못 찍죠. 대신 문힐링 에스컬레이션은 모든 단독 필살기 중 유일한 회복기이며 다른 전사들과의 도조나 회복 관련 링크기가 많으므로 파티 유지에 큰 기여를 하죠. 이렇게 볼 경우엔 딜러로서는 전혀 쓸모없을 것 같지만 아이템란에 있는 문팔리스 원을 쓰면 고증대로 2단 변신을 합니다. 슈퍼 세일러문이 될 땐 기존에 있던 필살기가 전부 사라지는 대신 레인보우 문하트 에이크랑 기술이 해금되는데 EP를 6이나 잡아먹지만 필살기 중에서 개수가 4.5로 가장 높고 무려 전체 공격입니다. 게다가 슈퍼 치비몬과의 링크기도 2인기 중에선 제일 강력하죠. 다만 파워업해도 능력치 자체가 강화되진 않는 데다 전용 액세서리만으론 공격 스탯을 완벽하게 커버하기 어렵기에 사장에서 입수할 수 있는 사기 액세서리인 붉은 눈동자를 장비함으로써 부족한 공격을 보완해줘야 합니다. 더구나 기존의 링크기들이 죄다 없어지므로 이전과 같은 유틸성을 더는 보여주지 못하며 레인보우 문하트 에이크의 모션 또한 굉장히 긴 것 역시 단점입니다. 덤으로 최종 보스전에서는 전문 딜러들에 비해 공격이 낮으므로 데미지가 다소 아쉬워지죠. 그러므로 성배를 쓰기 전에 문을 서포터로서 굴릴 건지 딜러로서 굴릴 건지 먼저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3티어는 세일러 주피터입니다. HP와 공격이 모든 전사를 통틀어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딜러진과 비교하면 방어가 약간 더 단단해서 큰 데미지를 받아도 버틸 여력이 다수 있죠. 그리고 광역 필살기의 화력이 매우 좋아서 슈프림 썬더는 EP를 단 하나만 소비함에도 전륜한 위력을 보여주며 EP 소모가 큰 주피터 코코넛 사이클론은 그만큼 잡몹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일 공격인 스파클링 와이드 프레셔는 EP 소모 대비 화력이 아주 잘 나와 우라누스 이상의 가성비를 자랑하죠. 더불어 문이랑은 링크기를 통해 아군 전체의 체력을 회복시킬 수도 있어서 비너스 다음으로 딜러진 중 범용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고 약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게 서포터들이나 올라운더들보단 물몸인 점은 매한가지고 회피도 낮아서 상태 이상에 취약하단 단점마저 있죠. 덤으로 전용 액세서리 중 하나는 넵튠만큼은 아니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고 해당 맵을 빠져나가면 두 번 다신 회수하지 못하므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담이지만 공략본에는 방어가 높은 대신 민첩이 낮아 본편과 비슷하게 딜탱형으로 설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인게임에선 레벨업할수록 방어는 잘 오르지 않아 민첩이랑 수치상으론 별 차이 없습니다. 2티어는 세일러 머큐리입니다. 본편이랑 동일하게 퓨어 서포터로서 설계되었으며 방어와 회피 그리고 민첩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스탯 향상이나 각종 회복 아이템을 쓰는 식의 서포팅에 능하죠. 다만 머큐리의 진가는 바로 필살기 중 하나인 샤봉 스프레이에 있습니다. 위력은 약하지만 적 단일의 공격력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특히 이 게임은 내전사들을 데려가야 스토리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데 같은 소속인 마스, 주피터 그리고 비너스는 방어가 약하기 때문에 보스전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뻗어버립니다.
여기서 머큐리가 샤봉 스프레이를 사용한다면 유리몸인 딜러들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뿐만 아니라 문과의 링크기로 지정한 동료 하나를 상태 이상으로부터 전투가 끝날 때까지 지켜주며 12문이랑은 아군 전체의 체력을 회복함으로써 파티 안정성 유지에 특화된 서포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샤봉 스프레이는 어디까지나 공격력만 하락시키고 힐링 스프레이의 경우엔 단일 지정이라 전체 대상 상태 이상 공격엔 얄짤없죠. 더불어 머큐리는 전용 에피소드에서 문제점이 크게 드러납니다. 내전사들은 각자 전용 에피소드에서 혼자 다니며 머큐리 편에선 보스전을 2번이나 치르는데 2차전에서는 적의 방어력과 공격력이 갑작스레 증가합니다. 그에 비해 머큐리는 공격 패러미터가 낮아서 클리어하는데 전략이 다소 요구되므로 유비에게 있어선 통곡의 벽이라고도 불릴만 하죠. 1티어는 세일러 세턴입니다. 레벨업 할수록 방어와 회피를 빼곤 잘 안 올라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본편 같은 모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세턴은 전용 액세서리인 파멸의 티아라와 아뮬렛을 모두 착용하면서부터 평가가 반전합니다. 두 개 전부 장착하면 공격이 무려 23이나 오르며 이 상태로 데스리본 레볼루션을 사용할 시 데미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 가능하죠. 거기다 이 데스리본 레볼루션은 EP를 이밖에 소모하지 않는 것 치곤 전체 대상의 개수가 높아 위력이 강합니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붉은 눈동자는 공격뿐만 아니라 민첩 역시 대폭 상승시켜줄 수 있으므로 둘 다 낮은 세턴과 궁합이 매우 잘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수레트 세턴은 방어가 높아서 방어력을 희생하는 대신 공격력이 엄청나게 강화하는 클러스터 포메이션의 중앙 진영에 놓아도 딜러들만큼 데미지를 크게 안 받으므로 이 자리에 배치하고 계속 공격기를 난사하다 보면 잡목 보스 가릴 거 없이 어느샌가 전부 녹아있죠. 다만 딜러들보단 체력이 낮고 서포터들보단 방어가 약간 취약해서 무방비 상태로 센터에 놨다간 당적 상대론 공격 몇 방 맞고 쓰러지기도 하죠. 더불어 전문 딜러들에 비하면 공격이 낮으므로 최종 보스전에서는 슈퍼문처럼 딜량이 다소 아쉬워지죠. 한편 힐러로서도 굉장히 유능한데 문 또는 치비몬과의 2인닝 크기를 통하여 각각 전투불능 상태에 빠진 아군 한 명을 부활시키거나 광역으로 HP 또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 둘과의 3인닝 크기를 통해선 팀 전원을 회복 및 부활시키는 것조차 가능하며 이와 비슷한 성능의 아이템을 작중해서 3개밖에 못 구하는지라 사기성이 더욱 돋보이죠. 더구나 문과 치비문은 고정 멤버로서 파티에 자주 끼므로 저 둘이 슈퍼화하지 않는단 전제하에선 힐러로서도 충분히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 딜러는 물론이며 힐러로서도 임기응변이 가능한 점에서 무적의 올라운더 캐릭터라고 불릴 가치가 있죠. 마지막으로 0티어는 세일러 플루토입니다. 치비문만큼이나 능력치가 처참한 것도 모자라 나머지 서포터들과 비교하면 방어가 다소 낮으므로 보스전에서 자칫 잘못하면 한 방에 쓰러지죠. 하물며 세턴과 다르게 이 허접한 스탯을 전용 액세서리로도 커버 불가능하죠. 이러한 플루토가 어째서 0티어 취급을 받냐면 바로 타임스톱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 타임스톱은 모든 EP를 소모하지만 사용턴을 포함해 적 전체를 반드시 3턴간 정지시켜버리는 정신나간 성능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건 잡목뿐만 아니라 보스, 더 나아가 최종 보스에게까지도 통하죠. 하지만 민첩이 높진 않아 아무리 해당 스탯을 올려주는 액세서리를 착용해도 적에게 선행동을 내줄 수밖에 없어서 사용턴에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론 2턴 효과나 다름없죠. 거기다 시간정지 기술은 발동 직후 EP를 전부 소진함으로 남발이 어렵지만 상점에서 EP 풀회복 아이템인 코론이랑 트왈렛을 금전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사들일 수 있어서 이러한 디메리트도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육성만 해둔다면 게임 자체를 날먹이 가능하나 이 때문인지 사장에 들어오고 나서야 가입합니다. 다만 필살기와 링크기의 위력이 보잘것없는 데다 타임스톱을 위해 무조건 EP를 아껴야 하므로 사실상 시간정지 원툴 캐릭터라 생각하고 취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캐릭터의 성능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평가인지라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